오늘 술토 할 차례 맞죠? 네, 지지로 들어가는데, 자, 이 술은 개술자죠, 그죠? 자, 저 개술자는, 자, 위로 올리면은 무토의 개념이에요, 그죠? 자, 무토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조금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왜냐면 무토 성향이랑 좀 비슷한 게 많거든요. 자, 근데 너무 바쁘다, 그죠? 자, 술토, 이 토는, 자, 이 개술자의 토는 양토예요, 양토. 자, 음토가 아니고 양토입니다, 그죠? 자, 수로는 그럼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가 뭐가 들어와야 된다? 절기로는 한로가 들어와야 돼요. 네. 아니,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한자가 생각이 안 나. 아유, 무한하게. 자, 여기 한로입니다. 이게 찰 한자에 이슬 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슬이 굉장히 이제 차가워지는 계절이다. 우리가 이제 백로는 저번 시간에 백로할 때겠죠. 이제 이슬이 내리는 시기가 백로였고 8월인 거죠. 자, 이 술토는 이제 계절적으로 9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월의 어떤 절기가 뭐냐면 한로, 이게 찰한자 이슬로자. 이슬이 굉장히 차가워지는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은 언제? 하루 중에서 술시는 저녁 7시 30분. 맞아요.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을 우리가 술시라 그래요. 말 그대로 술 먹는 시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술시를 참 좋아합니다. 내 사주에도 또 술시가 또 있고. 선생님들 사주 술이 있나요? 글자에? 없어요? 아, 두 분은 없다, 그죠? 자, 그게 이제 한로가 들어오는 시점이고,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이다. 이걸 좀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색깔로는 토의 계절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신유술이 우리가 이제 가을의 계절이기도 하고, 술토 자체가 토의 기운이다 보니까, 그죠? 색은 황토색이다, 그죠? 자, 황토색이고, 숫자로 본다면은, 5, 10, 토가 이제 여기 이 숫자가 저 술토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술토라고 하면 우리가 1년 중에서 계절 중에서 간절기는 전부 다 토의 계절이죠. 자, 토의 계절인데 이 술토라고 하면은 딱 알아 놓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근토라는 거. 자,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토는 토인데 근토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가 몇 개나 있었어요? 복습 삼아. 3월달 토가 진토고, 그죠? 6월달 토가 미토고, 그죠? 지금 우리 배우는 게 술토였고. 자, 그리고 제일 앞에 했던 축이 있었어, 그죠? 자, 12개월 중에서 이 토의 계절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근토가 뭐예요? 이 술토하고 축. 미토. 미토. 얘네들은 무조건 근토라 그래, 근토. 자, 저 근자가 무슨 근자예요? 말을 근자예요, 말을 근자. 그러니까 내가 이 토는 토인데 바짝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화. 그렇죠. 근토는 불 속에 불이 있을 때 우리가 근토라 그러잖아. 바짝 말라 있다는 개념이, 그죠? 그러니까 이 술토 속에는 무조건 불이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토 속에도 불이 있었죠. 네. 미 중에 뭐가 있었어요? 지장간 속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있다 그랬죠. 자, 이 속에 정화가 있다. 그래서 이 미토도 뜨거운 흙이다. 열사토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술토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자, 우리가 가을 9월이면 음력 9월, 양력 10월이면은 저 계절이 물론 가을의 끝자락이기도 하면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겨울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은 불을 다 끌어안고 있는 어떤 흙이다 이런 모습도 되고, 그러니까 가을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다 보니 조금 차가운 기운도 있기는 하지만은, 자, 저 계절이 곡식이 있는 계절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햇볕이 이 미월에 있는 햇빛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어느 게 더 따가워요? 미. 우리 뜨거우네. 자, 이거는 뜨거운 흙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근데 이 수론에 있는 거는 따갑다 그래, 따갑다.
왜냐면 이 시간에는 그 곡식을 우리가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팍 익히고 과일을 익히고 하다 보니까 햇빛이 어때요? 굉장히 따가워요. 그죠? 그래서 약간은 따끈따끈거리는 그런 성격이 있다. 자, 따끈거리는 성격은 왜 그럴까요? 술 속에 있는 불도 있지만은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은 뭐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있어서 신정무가 이제 술토 속에는 신정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지장간 속에. 자, 근데 여기 정화도 있지만은 불이 정화만 있으면은 굉장히 뜨거운 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요 신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갑다 그러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따갑다, 우리 뜨겁다, 따갑다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따갑기 때문에 이 계절이 굉장히 풍요롭다. 왜냐하면 모든 곡식을 익혀주고 모든 과일의 열매를 단맛을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햇빛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술토로 갖고 있는 글자가 풍성을 의미하는 글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곡백과가 전부 있는 계절이 사실 저 계절이거든. 그죠? 그래서 술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사주에 밑에 지지에 한 개라도 있으면 어떻다? 복이 좀 많다. 먹을 복이 많다. 왜? 전부 오곡백과가 풍성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른 흙이다, 건토다. 요거를 꼭 좀 알아 놓으셔야 돼요. 술토는, 건토다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 술토라는 글자는 우리가 당사주, 그러니까 어떤 별자리로 볼 수 있는 그 당사주에서는 무슨 성이다? 천예성이다. 하늘에서 내려준 이게 예자가 무슨 예자 같아요? 발별 예자가 아니고 예술 예자입니다. 자, 그래서 천예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앞에 거 다, 이 당사주 다 했었죠, 그죠? 네. 어떤 별자리 보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당사주인데, 자, 이 9월 달에 나는 이 술이라는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천예성을 두고 있다. 그럼 천예성이라는 건 예술의 어떤 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술토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가 있다?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죠. 예술가적인 기질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뭔가를 그쪽 예술 계통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 쪽에 일을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술토라는 거는 또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놔야 되는 게, 자, 이게 가을의 시점에서 겨울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가을의 기운도 있고 겨울의 기운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술시라는 시간이 가만히 보면 이 시간이 7시 반에서 우리가 9시 반이라고는 했지만은 7시 반은 아직 좀 밝죠. 우리가 가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시간은 아직은 조금 밝음이 있는 시기예요. 완전 해가 확 떨어진 시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9시 반쯤 되면 어때? 이 시간 정도 가까이 되면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죠. 그래서 이게 밝음과 어두움이 뭐 한다? 공존한다.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성향이 어떠냐면 이중성이 있어요. 내가 밝음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좀 어둠을 좀 찾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둠을 찾는 게 성향이 어떤 거예요? 좀 멜랑콜리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밝은 것 보이지만은 한편으로 내가 어두운 구석이 좀 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고전적하고 생각하고 깊이 있고 성찰하고 이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인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을 좀 갖고 있는 인자라고 보시면 돼. 한 어떤 특색만 있는 그런 인자가 아니라 저 술토 속에는 여러 가지 기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장간이 나왔으니까 이걸 먼저 해버려야 되겠다. 자, 이 지장간에는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 신금이 어떤 매운맛도 갖고 있고, 이 정화의 뜨거운 맛도 갖고 있고, 그리고 토의 성향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는 거는 사람들이 좀 후중하니 점잖고 이런 모습이야. 그죠? 네. 무겁단 말이야. 좀 무겁다, 진중하다, 뭐 이런 모습이잖아. 그죠? 근데 정화는 열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따뜻하고 열정이 많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배려도 많이 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자,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일까, 내성적일까요? 외향적입니다. 그죠?
기본으로 목화의 성향은 외향이라 그랬잖아. 바깥으로 나가는 성향이라 그랬잖아. 금수의 성향은 어떻다? 안으로 자꾸 내가 걷어들이고 안에서 어떤 응집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 정화는 굉장히 외향적이다 그랬죠. 자, 무겁고 외향적이다. 이게 말이 되나? 외향적인 사람은 무거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벼워야 돼. 근데 무겁기도 하고 이 사람은 외향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또 날카로운 면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술의 모습인 거야.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면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성향을 잘 우리가 파악이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변하는 어떤 다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 술 글자가 굉장히 사람이 다재다능하다. 이것도 되는 거야. 내 속에 이런 인자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각계각처의 도처에 그러니까 예술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천문, 이따 천문을 다시 하겠지만 천문을 났기 때문에 글 공부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게 저 술토입니다. 자, 그래서 술토를 자, 이 술토는 남자가 잘 쓸까요? 여자가 잘 쓸까요? 우리가 글자마다 더 잘 쓰는 사람, 더 잘 쓰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저 술토는 양의 기운이죠. 양토니까, 그죠? 자, 그럼 양의 기운이면 누가 더 잘 쓸까요? 여자. 그렇죠. 저 술토를 여자가 갖고 있으면은 이성의 덕도 있고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베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인덕이라 그러죠. 그죠? 이런 인덕, 사람들 관계성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남자가 이게 만약에 술토다. 같은 남자는 우리가 양의 기운이잖아요. 양의 기운이 이 양을 잘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술토를 갖고 있으면 어떻다? 이성에 대한 어떤 그 혜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인덕이 주변 사람들의 인덕이 없다. 배신도 잘 당한다. 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기도 잘 당한다. 저 술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따뜻한 인자죠. 그죠? 자, 따뜻한 인자다 보니까 남한테 내가 사기도 되게 잘 당합니다. 그러니까 술도 있는 사람들은 한 번은 돈 떼일 일이 생긴다. 내가 한 번은 돈 빌려주고 못 받을 일이 생긴다. 아니면 내 밑에 사람이든 위 사람이든 나를 한 번은 배반할 일이 생긴다. 왜? 내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10중 8구 다 빌려줍니다. 돈 빌릴 분이 갑자기 생각났어. 그러니까 이 술인자를 갖고 있으면 그래. 내가 꼭 술 일날에 안 놔도 돼요. 내 지지 네 글자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따뜻한 글자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신정무, 요 지장간 속에 있는 신금과 정화와 무토의 어떤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저 지장간 속에 있는 신금은 우리가, 이거는 신금을 며칠 작용한다? 9일 작용한다. 정화는 며칠? 3일 작용한다. 그리고 무토가 18일 작용한다. 그러니까 10월달이라도 그죠? 양력 10월달이라도 이 끝에 내가 태어나야지 9월 뭐 한 30일, 28일 이렇게 태어나야지 이 토의 성향이 더 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9월 중순쯤에 났다 그러면 이 정화의 계절이 속에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 더 강한 거예요. 토는 토인데 굉장히 뜨겁구나 저 사람이. 이게 어느 계절에, 이게 3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역이라 그랬고 그죠? 요게 중기가 그랬고 요게 정기죠. 그럼 내가 이 시점에 태어났으면은 아직 저 신금의 기운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뾰족뾰족한 모습이 더 많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같은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게 내가 뭐 한 달 중에서 초, 중, 말 어디에 태어났냐에 따라 좀 다르다. 왜 이런 내 속에 지장간의 모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술토는 신금의 기운이 그래도 의외로 강하죠. 9일씩이나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듯 하면서도 되게 날카로운 게 있어요. 술토 가지신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신금의 기운, 뭐 물상이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주 속에서 제가 항상 프로의 글자들이 있다 그랬죠. 프로의 글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 앞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이 네 글자는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인신사술은 전부 다 이게 프로페셔널하다, 전문가다, 내가 프로다,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글자들이에요. 근데 내 사주 속에 이게 전부 다 있으면 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2개 정도만 갖고 있어도 어떻다? 자기 분야에서는 그래도 프로 근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술자 같으면 이런 글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장이급이야. 뭘 하더라도 정말 최고를 하게 되고,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 인신사술은 그래서 프로의 글자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백호개강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거 신살론에서 다시 한번 찍긴 하겠지만, 나올 때마다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백호살이나 개강살, 이런 살 얘기를 할 때, 저게 1, 2위를 다투는 살성이에요. 근데, 백호개강 속에는 전부 다 술이 다 들어가. 자, 술인자가 들어가는 게 이 백호살 중에서는 병술일 수가 있어요. 이 술을 깔고 있고, 자, 개강 중에서는 경술이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병. 술을 깔아야 돼, 일단 밑에. 자, 요게 개강 4개 중에서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 4대 개강인데, 자, 이 중에서 술이 들어가는 글자는 경술과 임술이죠. 자, 그리고 백호살에 들어가는 거는 백호살이 우리가 7개 있어요. 그죠? 7개 중에서 이 병술이 저 술을 담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저 술인자는 개강과 백호를 놓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일단 백호 개강을 놨다는 거는 백호일 가능성이 높고 개강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럼 내가 타고난 인자가 만약에 저게 뭐 임술일주다. 자, 이 사람 성향이 어떻겠냐 이거지. 백호 개강을 일단 놔버리면 뭐하다? 강인하다. 한 카리스마 한다. 사람이 굉장히 주변 사람을 그냥 제압하는 힘이 강하다.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해서 백호 개강을 놨기 때문에 저 술토는 어떤 굉장히 좀 강성인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백호 개강에도 들어가는데 저 글자는 또 뭐도 된다 하냐면은 천라지망도 됩니다. 천라지망 앞 시간에 제가 했나요? 네.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물을. 네, 맞아요. 하늘에서 거물을 탁 던져버려갖고 그 거물에 걸려드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천라지망 글자 중에서 저 수레가 들어갑니다. 또 2개가 뭐였어요? 진사. 그죠? 내 사주의 진사, 수레. 요 4가지는 제가 천라지망이라고 했습니다. 천라지망. 자, 천라지망은 하늘에서 펼치는 거물이다. 저 거물에 갇혀보면 꼼짝달싹 못한다. 우리가 신살론 중에서 제일 무섭고 그게 힘든 게 저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천라지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일주가 만약에 뭐 경술이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일지의 수를 이미 천라지망을 타고났죠. 자, 이 천라지망을 타고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늘에서 이 던져진 어떤 거물 속에 안 갇히려면은 이 진사를 갖고 있던 수레를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은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반듯하게 살아라. 남 속이지 마라. 이게 철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네들한테 하늘이 그 대신에 준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문입니다. 천문. 하늘 천자에 그죠? 문문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하늘과 통할 수 있는 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천문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건 뭐 약간 정신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하늘의 문하고 통해 있다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늘하고 통할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건 조금 이제 저급하게 얘기하는 거고. 직감이 좋다. 영성이 있다. 그죠? 아주 촉이 좋다. 그리고 굉장히 감각이 좋다. 이런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이 천문이에요. 그래서 저 술자가 나오면 무조건 천문성이구나 라는 걸 그걸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천문이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 천문은 되게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속에 저 술의 진사가 없는 사람이 역학 공부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선생님들 갖고 계시나?
이 네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이 있으면 이것도 나한테는 진사라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찰나지망을 줄여가서 우리가 라망이라 그래, 라망. 자, 근데 이 라망을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해갖고 이쪽으로 나가는 역학 계통으로 나갈 때는 저 라망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저 천문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 12지 중에서 12개 중에서 술해를 우리가 천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술의 천문을 갖고 있다. 진사라망을 갖고 있다. 저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럼 어디로 나가겠어요? 하늘과 통해 있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어떤 영감을 나는 바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지몽도 굉장히 잘 꿉니다. 예지몽도 잘 꾸고 남들보다 뭔가 빠른 촉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를 타고났다? 지혜를 타고났다. 이건 이제 지식도 되고 지혜도 돼요. 자, 내가 공부의 어떤 이제 주변에 어떤 글자가 공부라는 글자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지식도 많을 것이고, 내가 만약 학교 운이 안 좋아서 지식이 없다 그래도 이 사람은 수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하고 지혜는 좀 다르죠. 네, 지식을 도반으로 해갖고 지혜가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굉장히 좀 똑똑하다. 안 배워도 저 사람은 참 똑똑하다. 서울대 안 나와도 되게 똑똑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전부 다 이 지혜의 관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 술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발달됐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주로 심리,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 내가 나갔을 때 저거를 너무너무 잘 써먹을 수 있는 글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심리, 종교, 철학이 아니라도 이 영감을 토대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곳들이 좀 있죠. 사람을 때려잡는 거. 경찰들, 그죠? 검사들, 경찰들, 이런 쪽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따 또 다시 하겠지만, 술은 개를 낳잖아, 개. 그죠? 개는 집 지키는 개잖아. 그 굉장히 사람이 충성스러워요. 아, 충직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주로 있겠어요? 충직한 사람들이니까? 울 안에. 일을 하는데 어떤 쪽에 있겠냐 이거야. 집 지키는 거잖아. 그럼 경호원들, 보안 담당하는 사람들, 경찰들, 민중의 지팡이라 그러잖아. 지켜주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술린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도 그래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업적인 특성은 조금 더 다시 하겠지만은, 그래서 술하고 해는 천문을 갖고 있다. 이제 하늘의 어떤 문과 내가 통해 있다 보니까 그런 영성이 굉장히 발달된 글자다. 이걸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술의 성향은 다시 이따가 하시기로 하시고, 자, 얘네들이 이 글자들이 합하고 충하는 글자들이 좀 있죠, 그죠? 자, 이 술은 삼합이 뭘까요? 뭘로 삼합을 한다? 인, 오, 술. 얘네들이 세 개 합쳐져 갖고 합을 만들어내는데 뭘로 만들어낸다? 화국으로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저 술토는, 자, 인목하고 오화하고 술토가 세 개를 만나면은 불창고가 되어버려요. 자, 항상 삼합의 제일 끝에 있는 자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창고. 고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죠? 고라고도 하고, 묘라고도 하죠. 무덤 묘자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고장도 되고, 묘장도 되는, 묘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불을 안고 있는 이게 불창고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자, 인목이 세요? 오화가 세요? 술토가 세요? 술토가 센 거예요. 항상 이 끝에 있는 글자들이 창고의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창고도 이게 우리가 다 집어넣어 놓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창고라는 개념이잖아. 그죠? 그냥 불을 다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래, 이거야. 자, 그래서 요 인목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항상 있다 그랬죠. 지장간 공부를 자꾸 복습을 해야 되니까. 자, 인목에는 안에 뭐가 있다? 무토와 병화와, 그렇죠. 간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병화가 들어가 있죠. 불이 들어가 있죠.
자, 오화는 뭐가 있다? 병질정. 그렇죠. 병화와 기토와 정화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요 속에도 지금 병정화가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술 속에는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공통적인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인호술은 화합을 이루면서 화국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불도 어마어마한 불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합은 저 삼합 말고 또 방합이 있었죠. 그죠? 자, 신, 유, 술. 이 세 개가 방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계절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자, 남방 사오미고, 그죠? 여기가 동쪽 인묘진의 방향이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신유술이죠. 서방을 말하고, 계절적으로는 어디? 가을의 계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세 개가 쫄롬이 같이 있을 때 방합을 이룬다. 같은 방이란 말이에요. 같은 방이. 이게 서방이잖아요. 그죠? 자, 서방은 뭐를 가리킨다? 오행 중에서 금을 가리킨다. 그래서 신유술이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서 뭐를 만들어낸다? 금, 국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호술이 모이면 화국을 만들어내고 신유술이 모이게 되면은 금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유술이 사실은 금의 계절은 금으로서는 이게 더 강하죠. 여기도 금이 있고 여기도 금이니까 결국 이 완전 금덩어리잖아, 이 자체가. 그죠? 자, 근데 이게 앞에 인호술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게 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간다? 불로 간다. 그걸 좀 다르게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육합으로 이제 합을 하는 게 또 있어요. 육합은 묘, 술, 합이에요. 자, 토끼하고 개가 사이가 좋아. 묘술, 합, 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두 글자가 같이 있게 되면은 떨어져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사주 네 글자 중에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바로 딱 붙어 있어야지 합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붙어 있을 때만 합이 된다. 그걸 육합은 항상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축, 술, 위. 요 세 개가 같이 있으면은 뭘 한다? 삼형을 만들어낸다. 자, 이 형은 우리가 항상 관제부설, 우리가 법원의 송사, 뭐 이런 걸 뜻하는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법원 갈 일이 생긴다, 경찰서 갈 일이 생긴다, 뭐 세무서 들어갈 일이 생긴다, 세금을 두드려 맞았다, 내가 뭐 저기 법을 못 지켜갖고 경찰서 갈 일이 생긴다. 이게 전부 다 형사소송 할 때 이거잖아요. 그죠? 민사소송, 형사소송 할 때 그 형자입니다. 그래서 축토, 술토, 미토가 같이 있을 때는 이게 또 이런 글자랑 내가 같이 있으면은 이게 삼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사주 속에 이런 글자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 항상 살면서 경찰서 갈 일이 많다. 소송할 일이 많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운에서 축이 올 수도 있잖아. 그죠? 만약에 없다가도 내 사주에는 축이 없어. 미술만 있었어. 그죠? 근데 운에서 축이라는 해가 올 수 있잖아. 그럼 축술미가 다 만들어지죠. 이런 해에 내가 뭐가 생긴다? 관제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세금을 두드려 만든다든가, 뭐 내가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술미 사명살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축술미 사명은 인사신 사명하고는 조금 달라. 우리가 앞에서 인사신 사명도 배웠죠. 요 세 개도 같이 있으면 사명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자, 이거는 대외적인 어떤 송사, 그리고 남하고 관계라면 이 축술미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형제간의 어떤 상속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잘 생기는 게 이 축술미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봐봐요. 축, 토죠. 술, 토죠. 미, 토죠. 전부 토끼리의 어떤 갈등이에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토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토다. 이거는 형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형제끼리의 싸움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 사주에 만약 축술미가 있다, 술미가 있다, 뭐 축술이 있다 이러면은 뭘 만들어낸다? 내가 한 번은 형제하고 유산 문제로 싸울 일이 있다. 언제가 한 번은 있습니다. 선생님은 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운에서
하나라도 걸리죠. 술이 오거나 미가 오거나 그럴 때는 내가 조금 형제들끼리 어떤 분란이 좀 있다. 물론 소송까지는 안 갈 수는 있지만 갈등 상황은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정민연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논외입니다, 그죠? 그냥 유산 문제로, 땅 문제로 저건 잘 싸웁니다. 왜? 내가 집안에 물려받은 선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왜 어느 날 갑자기 막 형제들끼리 그걸 찢어 발려갖고 내가 가진다는 그런 해가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술파입니다. 이 미라는 글자하고 같이 붙어버리면은 파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깨진다 이거잖아, 그죠? 내가 일을 하려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 깨지는 글자인 거야. 미술을 두 개 다 이제 이거는 갖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파도 되고 아까 여기서도 뭐가 돼요? 사명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죠? 미술이 사명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토, 술토가 같이 있으면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유술, 유하고 술이 붙으면은 뭘로 붙는다? 해살이 된다. 항상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긴다. 뭘 하려고 하면 누가 방해한다. 이게 전부 다 해살에 들어가는 글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유술이, 술이 있는데, 내 글자에 술이 있는데 유가 옆에 딱 붙어 있다. 그러면은 늘 내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이 해살이 어떤 기운이 있는 거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해놨다가는 누가 방해와가 그걸 틀어버리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예요.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게 사주 원국에 다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국에 있는데 운에서 만약에 내가 유를 갖고 있는데 술이 오면 이것도 해살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술이 있는데 유가 와도 어떻게 된다? 해살이 되는 거예요. 운에서 오는 것도 다 접목시켜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하고 술이 만나갖고 뭐를 만들어낸다? 원진을 만들어내요. 이 뱀하고 개는 굉장히 안 좋아, 이게. 원진살은 이제 우리가 원진살도 이게 순위가 있어. 몇 개가. 그런 1, 2순위를 다투는 게 요 사술 원진입니다. 뱀하고 개는 기본적으로 좀 안 맞다. 저 뱀이 보면 꼭 개띠를 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시골에 농사지으러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데 여름에, 그죠? 여름에 뱀이 많잖아. 근데 꼭 무는 사람이 누구냐면 개띠만 물어. 이것도 근데 조금 그게 있더라고. 확률적으로 되게 잘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개띠들은 어디 갈 때 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뱀한테 잘 물릴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문도 됩니다. 기문. 사술, 원진, 기문도 되는 거예요. 기문이 뭐라 그랬어? 귀신이 드나드는 어떤 그런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술, 원진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좀 있겠다? 신기가 좀 있어요. 근데 술을 갖고 있는데 사년이라는 글자가 와도 어떻다? 기문이 발동하는 거예요. 원래 사가 이제 을사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내 사주 속에 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도 기문의 영향을 받죠. 이런 공부하기는 너무 좋아. 저 기문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공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기문이 들어올 때가 오히려 더 잘 보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명리 감명을 할 때도 더 잘 보인다 그래. 기문 중에서 제일 센 게 뭐예요? 진의 기문, 묘신 기문. 이거 제가 되게 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미 기문, 미인 기문도 되게 세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 사술은 물론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기문은 기문이다. 그래서 저걸 하나 정도 내가 갖고 있으면 이 역학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합충관계는 요 정도 보면 되겠고, 자, 그럼 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향이 어떠냐? 우리가 결국은 개술자를 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사람 성향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걸 좀 볼게요. 자, 저 술은 우리가 인자가 이제 천간의 병화와 을목과
무토와 얘네들을 임묘시키는 글자가 저 술이에요. 자, 그럼 술년이 온다. 내가 지나가는 해에서 만약에 술년이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무술년이 지나갔죠, 그죠? 3, 4년 전에 무술년이 지나갔잖아. 4년 전인가 참, 그죠? 자, 그럼 이런 술년이 올 때는 내 사주 속에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로 온다? 임묘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임묘가 뭐냐? 묘로 들어간다. 입이 들리죠, 그죠? 내가 무덤으로 들어간다. 이 모습이거든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아름다운 글자는 아니잖아, 그죠? 내가 죽어서 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되게 답답하다. 뭔가 일이 풀릴 듯 안 풀리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답답하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임묘됐다, 이 말은. 그래서 술년이 오면은 항상 병화와 을목과 무토 뒤에 세 개가 전부 다 임묘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진년이면은 뭐가 임묘가 될까요? 임수가 임묘가 되고 신금이 임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신금하고 임수가 이 묘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임수일간이나 신금일간들은 저 진토를 정말 뭐 용신으로 서지 않는 이상은 내가 원래 좀 답답하다. 그런 모습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화와 무토가 을목이 임묘된다는 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성향이 어떤 건지 좀 봐야 되는데, 사람들 성향이, 그죠? 자, 이 사람들은 밝음에서 제가 아까 어둠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해자축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로 어떤 일이 더 맞겠어요? 육체 노동하는 게 맞겠어요? 정신 노동하는 사람이 맞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시가 되면 전부 다 술 먹으러 나가잖아. 저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으러 나가겠지만은 일반 사람들 어디 들어가요? 술집.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 일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뭐를 하겠습니까? 쉬면서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 노동 이런 거보다는 약간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지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개의 성향이다 보니까 개는 우리가 얘기하면 떠오르는 개가 무슨 개가 있어요? 진돗개가 있잖아. 자, 진돗개는 한번 물면 나요, 안 나요? 안 놓습니다. 그죠? 죽여놓죠. 그죠? 한번 물리면은 끝장을 봅니다. 걔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성향도 집념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뭘 한번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물고 늘어지는 약간 이렇게 집념이 굉장히 강하다. 좋게 표현하면 집념이 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저 사람들도 복수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집요한 게 있어요. 약간의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좋은 쪽으로 쓰면은 만약에 내가 경찰을 했다. 그럼 도둑을 끝내 잡을까 안 잡을까요? 잡아요. 그래서 술인자를 갖고 있는 경찰관들이 범인을 되게 잘 잡는다는 그 통계가 있어요. 경찰서에 가보면은 저 술을 갖고 있는 경찰하고 없는 경찰들하고 차이가 있대요. 훨씬 더 잘 잡는답니다. 술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돗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잡히면 내 눈에서 레이더에 걸려들면은 가만두지 않는다. 끝내 잡아낸다. 뭐 이런 모습도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성과 집념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개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환생전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 네. 예. 우리가 사람으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윤회수를 믿는 사람의 한해서입니다. 그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모습이 개의 모습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개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개의 모습이, 그죠? 내 육친 중에 누구의 모습으로 나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신탕 집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동물이다 이거예요. 내 마지막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태어나기 직전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영험하다. 신통력이 있다. 뭐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을 주로 쓰는 게 어디겠어요? 종교계통이죠. 그래서 종교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도 많고 스님도 많고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술을 갖고 있는 거는 이게 가을, 우리가 이제 가을을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가을산의 어떤 약초의 개념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약초의 어떤 개념이다 보니까 내가 저 약초로 사람을 살린다. 살리는 쪽이 어디예요? 의료잖아, 의료, 그죠? 그러니까 의료계통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되게 많습니다. 의사가 되든, 뭐, 한의사가 되든, 약사가 되든, 그죠? 이런 사람을 고쳐주는 어떤 그런 쪽에서 내가 종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술시가 되면은 초반은 밝고, 후반은 어두움의 어떤 그런 이중 성격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밤 생활도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도 활동을 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을 좀 하는데, 자, 밤낮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할까, 이 사람들은? 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진짜 좋아해. 저 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술 좋아하면 술을 어디 가겠어요, 또? 유흥가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격이 좋으면 내가 이 시간에 술 먹고 술 마시러, 내 돈 주고 술 마시러 가는 거지만, 격이 나쁘면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격이 좋으면 뭐다? 돈 내고 이런 데 가서 내가 술 마시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공부가 안 됐다 그러면 저 유흥업소를 차려서 내가 그쪽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왜? 밤에 내가 지금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저 술씨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이제 뭐를 켜요? 등촉을 켜잖아요. 이런 불을 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불 켜고 하는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저 술씨를 놓고 낮에 막 왕성하게 활동한다? 그거는 이제 공권력이 있는 쪽이죠. 낮에 내가 활개를 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공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거는 낮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권력이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들은, 저 술인자를 갖고 있으면서 공부가 된 사람들은 이 공권력을 가지면은 내가 낮에도 일을 할 수가 있어. 번듯한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 근데 만약에 이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저 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전부 다 이쪽으로 가서 일을 해요. 방업소 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천예성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 술도 속에는, 자, 아까 제가 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금과 정화와 모토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화에 관련된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정화에 관련된 일들이 뭐가 있어요? 전자, 통신, 인터넷, 뭐 유튜버, 뭐 이런 모습들 있죠. 미디어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공학에 관련된 이공계 쪽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이 정화를 쓰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술토를 잘 갖고 있고 공부가 되면 또 이런 쪽도 전자통신, 인터넷 뭐 이런 쪽으로, 그죠? 미디어 쪽 조명 받고 하는 거 뭐 이런 쪽 다 됩니다. 그런 쪽에 내가 일을 많이 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약초, 가을 약초다 보니까 산삼도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쪽이니까 의료도 되고, 할인업 계통. 기본적으로 할인업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군, 검, 경, 그죠? 그리고 공무원들, 의사, 약사,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치안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경호원들, 그죠? 또 경호업체들, 그거 딱 누르면 달려오는 애들, 걔네들 뭐라 그러죠? 세콤 맞죠?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거만 오면 신호가 오면 바로 출동해야 되잖아. 약간 그런 일들, 그런 업체들이 전부 다 저 술토에 관련된 업체들이고요. 의료 보건 다 해당되고, 특히 그리고 공부가 됐다는 법 쪽에도 굉장히 많다. 도둑놈 때려 잡아야 되니까, 그죠? 나쁜 사람 잡아들이는 이 법 쪽에, 이런 쪽의 일들. 자, 그리고 이 무토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요 지장간에 무토도 있다 보니, 이거는 이제 뭘로 되냐면은, 저게 큰 흙이잖아요, 그죠? 건축, 토목,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 건설회사, 그리고 인테리어업자들. 왜냐하면 이 토도 잘 쓰면서 저 정화 반짝반짝하는 어떤 저런 빛의 개념도 잘 갖고 있고, 그죠? 신금, 전기전자 다 들어가니까 이걸 통합해서 딱 물상을 그려보면은 종합 인테리어. 종합 인테리어 하는 상사들 있죠. 이런 쪽의 사장님들, 저 술토가 대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천 예성을 낳기 때문에 예술 분야도 많다. 예술 쪽도 주로 내가 글을 쓰는 쪽, 이런 쪽 있죠. 작가들. 그리고 여자들 같은 디자이너, 이런 계열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꼭 디자이너가 안 돼도 기본적으로 내가 예술적인 감각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옷도 잘 입고 뭔가 이렇게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나를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신금이 요게 무슨 물상이냐면 요거 명품족이에요. 명품족. 신금이 뭐예요? 반짝반짝하는 어떤 보석도 되고, 여자들한테는 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명품들이잖아요. 그죠? 비싼 것들, 화려하고 비싼 것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술토들입니다. 그 술토 인자 여자 갖고 있는 사람 치고 명품 안 좋아하는 여자분들 없어요. 우리 대표님은 술이 없어서 안 좋아하는구나. 그죠? 두 분은 다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저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다재다능하죠. 각계각층에 다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냥 그만큼 아까 제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다. 천문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런 많은 재주를 줘놨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을 조금만 한다든가, 사람을 속인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그러게 되면은 분명히 저 라방운에, 술의 진사운에,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안 끝났죠. 을사가 아직 남아있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진년에 시작해서 4년까지 끌고 온다 그랬죠. 2년 동안. 그래서 저 술도를 가지면서 내가 남 덩쳐 먹고 살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망하는 거야. 진사운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든 운이 왔다 그러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진사 때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나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라망운에서. 전부 다 못 나가지는 않거든. 이 라망운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역합밖에 없어.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은 잘 나가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왔고 내가 그거를 잘 지켜왔다. 그러면 이때 진사 라망운에 오히려 대발을 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떻다? 이 라망운에 전부 다 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해라? 수성해라. 내 것 지키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운으로 삼으셔야지 저 라망운에는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술토는 똑같은 정신세계를 추구하지만 제가 아까 이 다음 시간에 이제 해수를 하겠지만 술토는 좀 더 안정적인 면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리적인 면이 있다. 술해가 전부 다 천문인데 이 해수보다는 이 술토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게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라망을 놓고 저기 천문을 낳는 글자들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이쪽 술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논리적이고 실리적이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돈을 조금 더 잘 벌어요. 돈에 대한 감각은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똑같은 천문이라도 이 해수는 좀 달라요. 해수는 어떠냐면은 이 넓고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자유롭기만 하면 어떻게 됐어, 우리가? 돈을 모아요, 못 모아요? 그 돈하고 인연은 조금 약한 거야. 이게 좀 어지럽다. 뭐 이런 모습도 돼.
똑같은 전문가 라망이지만은 술토가 있느냐 해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둘 다 있으면 좋겠죠. 둘 다 있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 술토는 뭔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어떤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단단하다. 내면의 세계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잘 휘둘림이 없어요. 근데 이 해수는 이박이야. 똑같은 전문이라도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척 하는데, 뭐가 가볍다? 귀가 가벼워요. 그 남의 어떤 그런 소리에 잘 현혹되고, 잘 넘어가는 게 저 또 해수들이에요.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술토, 해수가 똑같은 천문이라도 좀 더 술토가 논리적이고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내면이 좀 더 단단하게 뭔가 이루어져 있는 게 저 술토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판단력이 좋아요. 뭐 둘 다 갖고 있으면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 사주는 이제 하늘에 뭔가 열려 있는 거, 이거는 바닷물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문을 열려놓은 거, 이건 굉장히 폭넓다.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다? 굉장히 폭넓고 통찰력이 넓다. 근데 이 해수를 갖고 있는 거는 바다 속의 어떤 깊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넓이보다 이건 깊이인 거야. 그러니까 한 분야에 내가 빠져갖고 뭔가를 할 때는 저 해수가 참 그래도 더 좋아요. 해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깊이가 그러니까 해수는 더 있고 술토는 좀 더 폭넓다, 넓게 본다, 막 이런 모습이 있어요. 두 개 다 있으면 어떻다? 넓고 깊죠. 그래서 수레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은 넓게 보고 깊게 보기 때문에 저 천문을 그래서 둘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역학계에서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술토는 대충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이 정도로만 일단 하고요. 궁금한 거 있을까요, 선생님? 없을까요?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